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제 이론 3강입니다. 전 시간에 뭐 했죠? 글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 재무상태표까지 했었지요. 자, 자산이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채권은 받을 거, 그리고 부채는 갚아야 될 거, 채권, 채무, 자산, 부채. 자산은 받을 거, 부채는 갚을 거. 받아야 되면 자산, 갚아야 되면 부채. 그거였었죠.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회계의 알파벳이 그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것부터 일단 처음에는 외우는 게 좀 귀찮지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다시 원래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용어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2가지가 수익과 비용. 자, 이번 시간에 이겁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교재 16쪽입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16쪽.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돼 있죠. 이때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제적 성과. 한마디로 돈을 벌었는지 손해봤는지 이런 걸 경영성과라고 하고요. 여러분 책에 바로 1번, 바로 가로 1번에 수익 나오죠.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만 쉽게 무식한 말로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회계는 누가 한다? 내가요. 이러면 안 돼.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기업. 회사는 왜 해요? 기업은 왜 차렸어요? 돈 벌려고.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돈 벌려고 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순재산이 1억이었는데 1년 후에 기말에 성적을 따져보니 순재산이 아까 1억이라 그랬나? 1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야. 그럼 돈 버는 거죠. 자본이 증가된 원인, 결국 돈 버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배우는 증자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기초보다 기말의 재산이 늘어났으면 자본이 다른 말로 순재산이었잖아요. 뭐라고요? 순재산이 늘었으면 결론은 돈 버는 거다. 그 수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걸 수익이라고 한다. 만약에 제가 옷 장사를 합니다. 그럼 옷 팔아서 돈 버는 게 수익이고, 만약에 제가 음식점을 합니다. 그 음식 제공, 손님들에게 음식 제공, 뭐 배달이든 홀이든 어쨌든 매장에서든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돈 받는 거 그게 수익이죠. 돈 버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일 먼저 매출 나옵니다. 매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어요. 물건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물건 팔아야지. 옷 팔고 신발 팔고 가방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어쨌든 부동산 어쨌든 파는 게 매출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게 매출은 수익. 지금 우리는 수익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 토지나 건물 등을 대여 빌려주고 받는 대가.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는 거 임대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세를 받는 거죠. 임대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건물주.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그저 간물주 그러죠. 간물주. 부러워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건물주야. 그러면은 매장을 임대해주고 받는 집세,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 다음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수료. 누구한테 남을 대신해서 잠시 내가 수고를 했더니 수고비 받았다. 용역 제공.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 이제 행하는 거.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역, 우리 공부할 때 용역은 대표적인 게 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용역이죠. 만약에 제가 변호사야. 진짜가 아니고요. 만약에라고요. 변호사야. 근데 여러분이 뭔 일 있을 때 변호사한테 상담해주면 제가 상담을 해주죠. 그것도 용역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 용역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음식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건설업. 이게 용역 제공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걸 떠나서 남의 어쨌든 부탁을 받아서 수고비 받았다.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해주고 수고비 받았다.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전 시간에 한 적 있죠. 주식을 사고 팔을 때 단기매매증권 그거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고, 유형자산 여기서 유형자산은 아직 안 배웠는데 토지나 건물과 같이 토지나 건물 눈에 보이죠. 건물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자산, 그리고 비싸고 오래 쓰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럼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러니까 무슨 자산 처분이익, 무슨 자산 처분이익 해가지고 말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아직 안 배웠지만 투자자산 처분이익, 무형자산 처분이익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처분이익.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시오? 이익. 이익으로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 수익을 하고 있는 거.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수익. 잡이익. 잡이익은 잡단. 이익은 이익인데 잡단. 그래서 기업의 본래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금액이 적고 중요성이 낮은 이익. 예를 들어 폐품 처분이익. 요즘 학생들은 제가 직업학교 이런 데서도 만나면 저도 인사를 제가 먼저 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인사를 딱 했는데 눈 마주치고도 그냥 슉 하고 그냥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몇 달을 배우는데도 제가 안녕하세요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요즘은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꼭 이상하게 제가 길 가다 병 죽고 이럴 때는 아는 척을 하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길 가다 병 죽고 아니면 저기 박스 죽고 이럴 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좀 주워다 팔거든요. 그럼 폐품. 만약에 회사에서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회사 다녀봤으면 회사에서도 복사용지 중에 이면지로 쓰고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회사에서는 신문 보는데도 지금도 있을걸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빈 박스 이런 것들을 내다가 그냥 버리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걸 모아서 고물상 이런 데 갔다가 몇천 원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짜잘하고 그렇죠. 회사로 볼 때는 짜잘하고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럴 때는 잡이익입니다. 아셨죠? 길 가다 저 병 죽고 할 때 진짜 아는 척하기 없기. 꼭 내동 아는 척 안 하던 사람이 그럴 때만 아는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잡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끝나는 말이 무슨 이익은 다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수익을 얻으려면 돈 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식당을 차렸어. 식당을 차려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받는 거는 수익이죠. 돈 버는 거니까. 그런데 식당을 차리려면 가게 얻어야지. 집세 내야지. 그리고 저기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등등 나가야지. 종업원 두면 월급 줘야지. 광고 전단지 만들어야지. 거시기 막 해야죠. 배달료 나가지 뭐 등등 나가는 돈이 많죠. 그게 비용이죠.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로 인하여 자본이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중요한 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있어야 버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비용이다. 그중에 첫 번째 매출원가 매출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시요? 원가 얼마야? 이거 원가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래도 해보지 않았을까? 원가. 만약에 원가 100원짜리를 여러분이 물건 파는 거예요. 100원에 사다가 얼마에 팔 거냐? 100원은 너무 싸요? 1000원만 할까? 그래도 싸요? 그럼 10,000원 하지 뭐 그럼. 자, 뭔지 몰라도 10,000원에 사서 그럼 얼마에 파실래요? 12,000원. 아유, 착하시라. 한 50,000원에 팔아야죠.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야 집세 나가지, 종업원 인건비 나가지, 광고비 나가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또 세금 내야지, 뭐 해야지. 그죠? 한 50,000원에 팔아야지. 그 50,000원에 팔았으면 판매가, 판매 가격, 판매가 또는 매가죠, 매가. 판매가.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살아요. 150,000원 할까? 비싸면 더 잘 팔려요. 150,000원.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판매가, 매가액의 매가 또는 매출 가격, 판매 가격 줄여서 매가, 판매가, 매가 뭐 다 엉덩이나 방디나 같은 말이고요. 근데 원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잖아요. 요 원가 이게 매출된 이게 상품 팔았다고 생각합시다. 상품 팔았다고. 그럼 상품을 50,000원에 팔았는데 그 팔린 물건의 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출원가예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 그걸 줄여서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원가. 매출된, 이게 팔린 거잖아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매출원가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쓴 거니까 비용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임차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임차료. 토지나 건물 등을 빌리고 사용료 내는 거, 집세 내는 거, 월세 내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회계를 안 배웠으면 집세 냈어, 집세 받았어 이러면 다 이해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이야. 회계하는 사람들인데 장부에 집세 그러면 받은겨 준겨 구분이 안 되죠. 집세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쓰냐? 임차료라고 쓰든지 아니면 수익에서 뭐였죠? 임대료였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매장을 내가 새 들어 사는데 월세 내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임대료 냈다 그러죠. 틀린 겁니다.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건물주가 간물주께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는 거니까 임대료 내는 게 아니지. 임대료는 받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임차료라고 해야 돼요. 임차료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 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건 금전 대차 계약이고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건 임대차라고 그래. 임대, 임차 합쳐서 임대차. 건물주께서 빌려주고 받는 것이 임대료고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거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임대료 냈어, 임대료 받았어 그래도 되지만 우리 회계할 때는 임대료 냈어 안 됩니다.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지. 임대료는 받는 거고 임차료가 내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글자 하나 차이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임대료 냈어 이래도 돼.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럼 큰일 납니다. 내는 건 뭐다? 임차료. 임차료. 받는 건 임대료. 아셨죠? 임대료, 임차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임대료와 임차료를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고 임대료와 임차료 서로 반대 개념이고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수수료라는 말만 알면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비용입니다. 남의 수고비를 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문제로 나오는 수수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매장에 보면 저녁 때 도선생 오실까봐 이상한 애들 올까봐 방범 시스템 갖춰 놓잖아요. 그럼 한 달 매달 나가는 돈 있죠? 그런 걸 수수료라고 그래요. 그럼 수수료 비용 한 달에 그 내는 돈이만 15만 원이다. 그럼 그걸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 계속합니다. 이자를 냈다. 이자 비용.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단기 매매증권 주식 같은 걸 처분해서 손해봤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팔아서 이익 봤으면 이익이고 손해봤으면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수익에는 이익이 있고 비용에는 손실이 있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수익 비용. 이익은 비싸게 파는 거고 손실은 싸게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잡손실, 잡다한 잡손실.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손실입니다. 도난이나 분실. 만약에 여러분 하긴 요즘은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동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근데 예전에 저 때는 라떼는 지갑 속에 항상 지폐나 동전이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철렁철렁 막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카드 한 장으로 다 되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리고 예전에 지금 자판기 있죠. 자판기 커피도 예전에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 자판기 커피가 거의 없죠. 그냥 뭐 널린 게 커피숍이니까. 근데 자판기 이런 데서 음료수나 먹으려고 동전 딱 꺼내다가 또르륵 하수구에 빠졌어. 그건 내가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거죠. 놓친 거죠.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도난이나 분실. 누가 훔쳐갔어. 동전 훔쳐갔어. 그건 잡손실. 무슨 손실은 다 비용입니다. 무슨 이익은 수익이고 무슨 손실은 비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몇 개 안 써놨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은 17페이지 나머지 쫙 있죠. 급여 등등등 쫙 있죠. 여긴 안 써놨시오. 책을 보세요. 급여 월급 주는 거. 복리후생비. 종업원들의 경조사비라든가 회식비 같은 거 지원했다.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거래처 동글뱅이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에 애경사 있죠. 경조사비를 지출했다든가 거래처 직원에 밥을 사줬다, 술을 사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접대비. 그 다음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말 그대로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요금, 교통비, 택시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여비교통비. 돈 나가는 거죠. 비용입니다. 그 다음 통신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이 통신비. 운반비가 운반비죠. 운반, 택배비 같은 거, 물류, 운반할 때 들어가는 거, 운반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요금, 수도광열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말이 합친 말.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등등 국가에 내는 거고, 공과금은 무슨 협회, 무슨 우리 회사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조합비, 협회비. 회비, 조합비, 협회비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해서 합쳐서 세금과 공과 돈 나가는 거죠. 비용입니다. 수선비. 수선비 말 그대로 수선할 때 들어가는 돈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화재 보험료, 보험료 납부하는 거 말 그대로 보험료, 비용. 그 다음 차량 유지비. 차량 자동차 있으면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며 타이어 교체, 엔진 오일 교체, 와이퍼 교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차량 유지비, 흔히 말하는 유지비. 그리고 또 교육훈련비, 우리 종업원들의 교육훈련,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훈련 기간에 우리 연수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돈 들어가죠.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책이나 서류 양식 같은 거 인쇄해서 쓰는 거, 명함 인쇄하는 거, 책을 사오는 거, 회사 로비에 걸을 사진 가로 세로 10m짜리 사진 이거 인쇄할 때 들어가는 돈, 막 이런 것들 다 도서 인쇄비. 그다음 소모품비, 볼펜, 노트, 칼, 지우개 이런 거 살 때 들어가는 돈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잡비, 기타 등등 잡비. 이거 웬만한 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근데 그건 빨리 이제 나중에 외워야 돼. 예비교통비, 송호품비, 수도강열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수선비 했나? 뭐 기타 등 이런 비용들을 짝짝 구분을, 비용인지 수익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거면 수익이고, 근데 수익은 몇 개 안 되죠. 매출부터 자비까지 뭐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비용은 으따 많네. 매출원가부터 잡비까지 한 20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쓸 돈은 많잖아요. 들어올 돈은 몇 개 안 되는데 나갈 돈은 뒤따 많잖아요. 그죠? 그거 비용 엄청 많아요. 수익과 비용 종류 여기까지. 그래서 왜 몇 페이지요? 자산부채 개정 과목이 몇 페이지요? 여기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 개정 과목하고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나오는 개정 과목들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기초 개정 과목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파벳 띈 거야, 이제 알파벳 띈 겁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회계 용어들을 이제 적용해 나갈 겁니다. 여기는 시간이 걸려도 좀 외워 놓으세요. 물론 돌아서면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외워 놓으세요. 또는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기억 안 나면 다시 찾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요 앞에 전 시간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통틀어 뭐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뭐였죠? 재무 상태 표였었죠. 그리고 FP였었죠. FP. 근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BS라고 했었고, 재무 상태표를 약식으로 그리면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나머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 집계해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경영 성과를 알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다고요? 경영 성과. 아니, 벌은 게 많은지 쓴 게 많은지. 수익은 수익대로 모아보고 비용은 비용대로 모아보면 뭐 보통은 수익이 많겠죠. 물론 요즘은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뭐 엄청 힘들다,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지만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장사할 때 수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 벌기 위해서 이만큼 쓴 거니까 이만큼이 실질적으로 벌은 거죠.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에요. 굳이 공식처럼 말하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이익이야.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이지. 근데 이걸 진짜 공식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비용이라는 뜻만 알면, 수익이 버는 거라고 비용이 쓰는 거랬잖아요. 그럼 버는 거랑 쓰는 거 비교하면 차익이 이익이나 손실이야. 만약에 비용이 더 많아. 그럼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비용이 더 많아. 여기서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럼 이럴 손실 왜 이랬어? 손실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거 18쪽에 손실 나오죠. 숫자로도 써드렸죠.
숫자로도 예시해드렸죠. 이거 손실입니다. 단기순 손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두 개 있어요. 왼쪽 건 수익이 많아. 수익이 10만 원, 비용이 7만 원. 그럼 이익 3만 원이고 오른쪽 건 비용이 8만 원, 수익이 7만 원, 손실이 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숫자를 외우면 안 돼요. 숫자 외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지금 뭐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고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고 간단한 양식, 이유 불문,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입니다. 이건 왜 따지지 마세요? 왜 따지지 마세요? 자산이 왜 차변이지? 따지지 마세요.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부채 대변이고 자본 대변이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자, 무조건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다. 외우시고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 이것도 외우세요. 이유 불문 외우세요.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럼 보통은 수익이 많다. 그럼 요만큼은 단기에 발생한 순이익, 단기 순이익. 굳이 공식으로 하겠다. 그럼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이익이고, 저 써놨죠? 또는 비용과 단기 순이익을 합한 금액은 총수익과 일치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등식. 그리고 만약에만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더니 비용이 더 많아. 비용이 이만큼이고 수익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요만큼은 손해봤죠? 단기 손실입니다.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비용과 수익의 뜻만 알고 비용이 크면 손실이고 수익이 크면 이익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요? 알아두시고. 잠깐 여러분 교재 18쪽 밑에 18쪽 맨 밑에 보면은 또 무슨 그림 있죠? 재무상태표 기초와 기말 이런 것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래 넘어가 볼까요? 그냥? 자, 이거. 자, 일단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해야 되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 5가지 용어와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당장 때려치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몇 달은 해요. 우리 시험이 2달에 한 번씩 있죠. 2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일단은 시작했으니 이제 1시간 넘었죠. 1시간 넘었으면 이제 퇴퇴퇴 이제 물릴 수 없어. 이제 무조건 해야 돼. 합격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 회계 안 맞아. 그때 때려쳐요. 안 맞으면. 때려칠래도 2달 지나서 합격하고 때려쳐요. 아셨죠? 겨우 이제 한 2시간도 안 해놓고 나는 안 맞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살다 보면 이거보다 안 어울리는 거 훨씬 많아요. 근데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하세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못 물러 이제. 2달 끝나서 합격하고 안 맞으면 그때 때려쳐요. 알았죠? 네, 금방 때려치지 말고. 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말도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손익계산서 차변에 뭐가 오고 대변에 뭐가 오냐. 재무상태표 차변에 뭐가 적히고 대변에 뭐가 적히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옵니다. 아시겠지요?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마지막 다시 18쪽 보세요. 3번에 이겁니다. 기업의 단기 순손익 계산. 그래 공식이 2개 써 있죠. 재산법과 손익법. 근데 이거 진짜 회계 아주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었다가 언제 하냐? 책 다 끝났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해도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밑에 거부터 합시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방금 한 거죠. 방금 한 거잖아요. 그걸 손익법이라고 그래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나오면 손실입니다. 당연한 거지. 솔직히 외울 것도 없어. 자, 문제는 위에 겁니다. 재산법. 재산법 보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순이익이래. 근데 기말하고 기초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가지가 그려 있잖아요. 기초 재무상태표하고 그리고 또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 여기 차변에는 무조건 자산이 오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온댔죠. 그죠? 그도 기말도 마찬가지겠지. 자산은 차변에 오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 오겠죠. 자, 책에는 숫자를 예를 들어놨지. 자산 100억. 기초에 시작할 때 자산이니까 기초 자산이고요. 이게 100억이었대. 단위는 억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웬만하면 100억씩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부채는 얼마? 부채는 70억이래. 그럼 자본은 30억이죠.
그럼 얘는 기초자산, 얘는 기초부채, 얘는 기초자본입니다. 그 다음 기말 180, 150, 130인가? 130, 50. 얘는 기말 거니까 기말 자산, 얘는 기말 부채, 얘는 기말 자본. 자, 여러분 보시더라도 기초보다 기말이 어쨌든 늘었죠. 자산도 늘었고 부채도 늘었고 자본도 늘었어. 그렇다면 돈 벌긴 번 거 같죠. 근데 얼마 벌었다 라고 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자산이 내 재산이 100억에서 180억 됐으니까 80억 벌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많아진 건 기분이 분명히 좋아요. 내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180억 됐으니까 많이 벌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산은 100억인데 부채가 200억이야. 그럼 별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뚜벅이였어. 저는 아시죠? 이거 BMW. 몰라요 이거? 몰라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메트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아시죠?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누가 봐도 비싼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럼 남들 보고 우와 돈 벌었구나 라고 했는데 다 빚이야. 36개월 할부. 집을 샀어. 아파트를 샀어. 은행명이야. 다 대출 받은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자산이 많아졌으니까 돈 벌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채가 많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산을 100에서 180억이 됐다고 80억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지어 부채가 늘었어. 빚이 늘었어. 돈 벌었구나. 좀 이상하죠? 이제 자산 부채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부채가 늘었는데 돈 벌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본, 일명 순자산. 얘가 뭐냐? 기초자본. 얘는 뭐예요? 기말자본. 결과적으로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20억 늘었잖아요. 그럼 요만큼 돈 버는 걸로 보자. 그게 재산법입니다. 그게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순이익이다. 이게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순이익 이렇게 구하는 걸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초자산이 30인데 기말자산이 20이면 마이너스 10이 됐죠? 줄었죠? 그럼 손해본 거지. 결과적으로 순손익 구할 때는 자본,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구해라. 그리고 만약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는데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 예를 들어서 150억이고 130억이래. 120억인가? 130억이구나. 그럼 20억이 단기 순이익이죠.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순이익과 재무상태표. 여기는 지금 안 써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기말자본이랬죠. 그럼 기초자본이 저기 30억이었고 단기 순이익이 20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20억 순이익과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순이익은 똑같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손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원리상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 특히 이 두 번째 줄은 지금 책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 우리 시험에 나중에 보면 잘 나와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데 아까는 그냥 그걸로 끝인데 여기는 갑자기 추가 출자, 인출 이런 게 달라붙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책이 없잖아요. 왜 없냐? 지금은 생기추니까 일단 빼고 하자. 정신건강을 위해서. 요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진도 빼면은 나중에 이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건 모르겠는데 그럼 열받지 말고 제끼세요. 제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책을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죠? 그러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두세 바퀴는 돌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뭐지 싶었던 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도 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제끼세요. 아셨죠? 그리고 사이사이 예제도 역시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리고 예제 4번 같은 건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해봐라. 예제 5번도 작성해봐라 이건데 바로 밑에 답이 있어요. 물론 답 보고 하지 말고 일단 나름대로 해봐요. 그러려면 중요한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개념과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현금, 당조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막 있었잖아요. 또 부채, 외상매입금,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막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고 보니까 자본에 속하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자본금 그건 안 했나? 갑자기 생각나네. 자본금이라는 게 책에 있었는데 안 했죠. 자본이 속하는 건 자본금밖에 없어요.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뭐 매출액, 매출원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임대료와 임차료,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과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 잡이익, 잡손실, 급여, 복리후 생비, 여비교통비, 송호품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이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놓지는 않아도 그냥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몇 번만. 읽어보시고 제꼈다가 나중에 또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니? 다시 19페이지 볼까요? 아니네, 21쪽 보면은 예제 4번에 보면 만약에 박스 안에 매출이 딱 써 있어. 그럼 딱 보자마자 수익이야. 이게 느껴진다면 아, 수익은 대변이었지. 그럼 대변에다 매출 10만 원 적고 그다음 임대료 뭐지? 아, 수익이지. 그럼 수익 어느 변? 대변. 그럼 대변에 임대료 적고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수익인지 비용인지 알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100% 완벽하진 못해도 좋으니까 22쪽까지는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다 풀어드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풀어보시고 답이랑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적는 거구나. 뭐 줄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변에 가나 대변에 가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은지 수익이 많은지 이거 비교하는 연습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익과 비용, 전 시간에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것이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정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요 마지막 부분 요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껴 놓으세요. 제껴 놓고 나중에 언젠가 되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풀이도 해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이론 지금 이론서잖아요. 지금 이론만 나가요. 근데 나중에 뒤에 문제풀이집이 있죠. 문제집이 그 문제집에서는 이런 문제를 또 풀어드려요. 또 기본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업만 계속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 몰랐던 것도 나중에 또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중간중간에 막히는 게 조금씩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대학교의 전공 과목인데 전공 과목이 한 번 듣자마자 쭉 될까요? 안 되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 열받지 마시고 제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준비한 거야 지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준비를 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원리의 시작은 챕터 4부터입니다. 여기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까지가 매 시험 2-3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2개 정도가 지금까지 뭐 배웠죠? 크게 봐서 챕터 1, 2, 3이 뭐였죠? 회계의 개념, 재무상태, 경영성과잖아요. 요 생기초에서 2-3문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4부터가 이제 솔직히 이제 본격적인 회계원리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뭐 2-3강 정도를 꾸준히 들으시는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무리하지 않고 일단은 복습하시고 자, 챕터 4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